어린이 부정교합으로 어린이들의 무턱 또는 위턱이 나왔어요 라는 주소로 내원하는 환자분들의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바르네 치과 원장 이은희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활 습관하고 부정교합이 상당히 많은 연관성이 있다는 걸 조금 인식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턱을 자꾸 갠다거나 또는 옆으로 자꾸 누워서 잔다거나 할 때 턱의 뼈의 성장이나 어떤 모양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실제로 머리를 이렇게 따 올리는 부족이 있으면요, 이런 부족의 머리 모양은 두개골 모양 자체가 이렇게 변형이 된다라고 해요. 실제로 아이들이 지내면서 턱을 갠다거나 이렇게 엎드려 있는 모습들을 한 채로 많이 성장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아래턱의 성장이 제대로 일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1800년대부터도 습관적으로 입을 벌리고 있다라고 하면 아데노이드 페이스라고 해서 아래턱의 뒤쪽으로 빠지는 성장을 한다라는 얘기들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고요. 늘 엎드려 자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턱이 뒤로 빠지면서 무턱 경향으로 자라게 된다라는 얘기들도 이런 오래된 사진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턱을 갠다거나 또는 엎드려 자는 행동들이 얼마큼 힘을 주는지에 대한 것들을 인식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교정 치료를 할 때 여러 가지 장치를 써서 힘을 준다 할 때 대략 한 600에서 800g 정도의 힘을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엎드려 자거나 또는 턱을 눌리면서 자는 경우들은 머리 무게가 턱에 실리기 때문에 한 4kg 정도의 힘을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턱을 자꾸 괴는 습관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힘 자체는 한 2kg 정도의 힘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상당히 강한 힘이 턱에 미치게 되는데요. 우리가 무게감을 아령을 비교해서 보자면은 교정 치료를 하는 힘 자체가 0.5kg 정도 힘이라고 한다면 턱을 괴거나 눌리는 힘이라고 하는 거는 한 3kg에서 4kg 정도로 생각보다 큰 힘을 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장치를 얼마큼 사용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습관 때문에 턱이 잘 자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장치를 사용하는 것보다 이런 습관들을 잘 완화시켜서 아이가 그런 습관을 안 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9세 여자친구고요. 위턱이 나와 있고 아랫입술을 깨무는 습관이 있다라는 주소로 내원을 한 환자예요. 아래턱이 뭔가 덜 발달되어 있다라고 아버님이 얘기를 하시고요. 치아 사이에 어떤 여유 공간이 없어 보여요 라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삐뚤삐뚤하고 그 다음에 위아래 앞니가 깊게 물려서 아래 치아가 잘 보이지 않는 정도로, 즉 위에 치아에 아래 치아를 덮여 있는 상태로 내원을 하였습니다. 치아 교환이라든지 맹출되고 있는 것들은 크게 문제를 보이지는 않았고요. 이런 교합을 가지고 턱이 뒤로 빠져 있는 환자이어서 치료 계획으로는 일단 앞니가 조금 많이 삐뚤삐뚤하다 보니까 앞니에만 굉장히 작은 장치를 싸서 어린 친구가 불편하지 않으면서도 교정치료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부착을 한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프리올소를 사용을 하도록 지도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턱이 오랫동안 늘려져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턱을 앞으로 하고 내미는 턱 내미는 운동에 대한 거 이거를 하도록 하였고요. 그 다음에 바른 혀의 위치, 그 다음에 치아를 너무 꽉 물고 지내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을 지도를 하였습니다. 또 하나 턱이 뒤로 빠져 있는 친구들은요, 뭔가 이렇게 웅크린 자세를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자세를 좀 더 반듯하게 하는 액션들을 하도록 지도를 하였어요. 특히 이제 밥을 먹거나 할 때도 보통 9살, 10살 정도 되면 아이가 키가 많이 커서 유아용 의자가 아니라 성인 의자에 같이 앉으면서 밥을 먹는 경우가 있는데요. 식탁 의자에 꼭 발판을 사용해서 아이가 자세를 좀 더 반듯하게 한 상태에서 밥을 먹도록 하도록 지도를 하였습니다. 경과를 보면은요, 처음에 이런 상태에서 한 달 정도 지나면서도 교합이 많이 좋아진 거를 볼 수가 있겠고, 한 2달 정도 지나고 정상적인 교합으로 바뀐 거를 볼 수가 있겠어요. 아래 치아가 보이는 양이 많이 좋아졌고 위에 앞니가 4개 정도도 상당히 가지런해지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장치를 사용하는 거는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서 한 1년 정도 경과 후에는 정말 정상적으로 교합이 바뀐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 상태이고 한 달 정도 되면서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던 치아가 밖으로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2달 정도 되면서는 장치의 힘과 프리올소 힘 때문에 치아 배열까지 많이 가지런해진 모습들,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걸로 인해서 한 12개월 후에는 위아래 배열도 어느 정도 다 자리가 잡힌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12개월 정도 지나면서 아래턱의 발달이 많이 개선이 되면서 얼굴에 좀 더 균형감이 좋아지게 성장을 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옆얼굴에서 엑스레이를 좀 비교를 해보자면 아이의 턱 성장이 위의 턱 성장은 많이 자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래턱이 상당히 많은 양이 성장이 돼서 나온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실제로 예전에는 헤드기어라고 하는 장치를 머리에 끼고 자는 걸로 인해서 위의 턱의 성장을 억제한다라고 했지만 그런 장치가 아니더라도 프리올소의 장치를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적절한 지시에 맞게 턱의 어떤 위치나 운동성을 좋게 만드는 걸로 이런 성장을 유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어린아이인데요. 9세 8개월의 여자친구이고 삐뚤삐뚤한 치아가 있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코골이가 굉장히 많이 심하고 늘 입술에 힘을 많이 주고 있다라고 했어요. 실제로 위아래 앞니 사이가 이렇게 많이 심하게 나는 경우는 사실 아이가 입술을 편안하게 다물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기 때문에 입술에 힘을 주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치아 교환 상태는 양호한 편이었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도 위아래 앞니가 너무 꽉 물리는 딥바잇을 보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 앞니 차이가 상당히 크게 벌어져 있는 상태, 그 다음 삐뚤삐뚤한 상태, 그 다음에 앞니 중간이 맞지 않고 있는 상태로 소위 말하는 2급 부정교합을 보이고 있는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도 프리올소 장치를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구강 근기능 훈련을 하는 걸로 너무 꽉 씹지 말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바르게 삼킨다라고 할 때 입술을 상당히 조이면서 삼키는 액션들을 했기 보니까 입술을 조이지 않고 편안하게 삼키는 액션에 대한 것들을 지도를 하였고 입술에 힘을 빼도록 하는 것을 지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턱을 앞으로 하고 내미는 운동들을 지도를 하였습니다. 처음 상태였고요. 경과가 진행이 되면서 삐뚤삐뚤한 게 자연적으로 개선이 되고 위아래 앞니 맞물리는 게 정상적으로 개선되는 것들을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1달 반 정도 사용이 됐고, 그 다음에 3달 정도, 그 다음 4달 지나면서 교합이 개선된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위아래 앞니 자체가 삐뚤삐뚤한 게 많이 개선이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사용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장치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불편하지가 않아서 늘 하고 자는 장치처럼 장치를 굉장히 잘 사용을 해줘서 조금 긴 시간 장치를 사용을 하였는데요. 그에 맞춰서 장치를 오래 낀다고 했을 때 그렇게 크게 나쁜 점이 있는 장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위아래 맞물리는 차이가 많이 줄어들면서 정상교합으로 개선이 되는 거는 한 4달 정도 되면서 개선이 되었고, 실제로 좀 더 가늘고 길게 사용을 하는 걸로 치아가 전반적으로 다 배열이 가지런해진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앞니 중간이 상당히 틀어져 있었지만 꽤 앞니 중간이 맞는 정도로 바뀐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굴 사진에서도 처음에는 다물면 입술에 힘을 줄 수밖에 없었고 아래턱이 뒤로 들어가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다면 경과가 진행이 되면서 입술도 조금 더 편안하게 다물 수가 있었고 아래턱도 그에 맞춰서 잘 성장한 모습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환자의 옆얼굴 엑스에서 봤을 때도 아래턱이 점점 성장이 잘 일어난 모습들을 관찰을 할 수가 있었고요. 실제로 두 사진을 겹쳐서 비교를 해보자면 위의 턱의 성장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상태로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즉 성장이 어느 정도 억제시킬 수 있었다라고 본다면 아래턱의 성장은 성장이 상당히 많은 양이 즉 갖춰져 있는 위의 턱에 의해서 성장이 좀 억제가 되었다면 아래턱의 성장이 많이 촉진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양이 자라나온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턱 내미는 운동은요, 머리를 위로 올린 상태에서 턱을 하고 내밀어서 보통 턱의 밑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설골 상근, 설골 하근이라고 하는 근육을 스트레치 시키는 동작들을 얘기를 하겠고요. 아이들이 입술에 힘을 빼라 라고 하면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동그란 솜을 입술에 넣은 상태에서 입술을 이렇게 힘을 줬다 뺐다 하는 액션들을 하는 걸로 인해서 입술에 힘을 빼는 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린이 부정교합, 특히 어린이 무턱, 어린이 위턱이 나왔다. 사실은 이제 같은 맥락인데요. 이런 치료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 스스로 턱에 눌리는 힘들을 주지 않는지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게 교정치료랑 잘 조화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무엇보다 한 번 교정치료로 좋은 결과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생활의 습관 또는 좋은 저장, 연화, 발음, 호흡이라고 하는 우리가 입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액션들이 균형을 맞추게 치료가 되어 있는 게 중요하겠습니다.